56세에 퇴직을 했지만 몇 달째 이력서에 아무런 답이 오지 않는다는 한 가정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50대 중반을 넘기며 인생 2막을 기대하지만 막상 그 문 앞에 서보면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퇴직은 했고 건강도 아직 괜찮고 자녀 교육이나 노후 대비는 덜 끝났는데 어디에서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불안감을 키웁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데 왜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지?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계속 던지게 되면서 은퇴 후 재취업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이자 삶의 구조 자체를 흔드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56세 이후 은퇴 후 재취업에 실패한 사례를 중심으로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적인 경제 위기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최 씨 56세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28년간 근무한 뒤 정년 4년을 앞두고 희망퇴직을 선택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위로금은 약 1억 2천만 원. 당시엔 이 돈으로 창업도 하고 천천히 제2의 삶을 설계하자는 생각이었지만 창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원두커피 전문점을 차렸지만 1년도 되지 않아 폐업했고 그 사이 생활비와 초기 투자금으로 위로금은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후 마트 계산원, 아파트 경비원,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까지 지원했지만 모두 나이와 경력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최 씨는 사회는 은퇴하라고 말하면서 은퇴한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 강서구의 김모 씨 58세입니다. 그는 중견기업의 인사팀장으로 일하며 늘 사람을 평가하는 입장이었고 직무 역량도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년 2년을 앞두고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고 이 나이에 나가도 어디든 가서 일할 수 있겠지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너무 오버스펙이다. 대기업에서는 신입을 뽑는다. 스타트업에서는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퇴직 후 1년 반이 지나고 김 씨는 현재 구청 주관의 중장년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또한 현실적인 취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광주에 거주하는 정 씨 59세입니다. 공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후 정년퇴직을 했고 퇴직금과 함께 소일거리를 찾으며 비교적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정 씨의 자녀 둘이 각각 유학과 결혼 준비로 큰 금액이 필요해지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내가 노후 자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해 다시 돈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이 그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였지만 정년퇴직을 했다는 이력은 재취업에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정 씨는 일할 수는 있는데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슬플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 세 사례는 모두 전문성을 갖추고 오랜 기간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현실은 이들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얼마나 유능했는지를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여깁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자는 생각, 여유를 즐기자는 마음, 혹은 이제 좀 쉬자는 다짐. 하지만 실제로는 퇴직 이후 몇 개월 내에 불안과 경제적 압박이 밀려오고 그제야 다음 계획이 필요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 선택 가능한 옵션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재취업 시장은 40대 후반부터 급격히 좁아지며 50대 중후반에는 그 문이 거의 닫히는 수준입니다. 단순 노동이나 단기 일자리 외에는 대부분의 일터가 중장년층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특히 과거에 고소득 고직급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새로운 조직 문화나 낮은 연봉, 팀 내 서열 구조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고용을 꺼리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전망 구축과 직무 전환 준비입니다. 첫째, 경제적 안전망은 퇴직 후 510년간 고정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둘째, 직무 전환은 기존 경력과 유사하거나 연결 가능한 업종으로의 이동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HR을 했던 사람은 커리어 컨설팅, 영업 출신은 프리랜서 판매 교육자 등으로 전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망 유지가 중요합니다. 은퇴 후 일자리는 네트워크를 통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봉사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기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준비보다도 먼저 필요한 것은 의식의 전환입니다. 퇴직이 실패가 아니라 전환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연봉이나 직책보다는 일의 의미와 지속 가능성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시장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장년 대상 유튜브 크리에이터, 50 창업 지원 프로그램, 평생교육 강사, 중년 전용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 경제활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스스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은퇴 후 삶이 실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퇴직 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취업이 아니라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어떻게 시간을 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막상 닥쳐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56세 이후에도 분명히 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가 아닐 수 있고 직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형태,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진짜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은퇴 전에 뭘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건 몸과 마음 그리고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은퇴 이후에도 능동적으로 일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몸, 즉 건강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에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업이나 사회가 꺼리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건강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입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50대 중후반에 조깅을 시작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단순히 체력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루틴과 자기관리 능력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몸을 관리한다는 건 단지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는 신호이자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 즉 정서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실직 후 가장 많이 무너지는 건 자존감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다 보면 자연스레 움츠러들고 도전 의지나 적응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정서적 회복 탄력성은 후천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나는 힘, 비난보다 피드백을 먼저 떠올리는 습관, 하루를 긍정적으로 정리하는 루틴 같은 것들이 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요소입니다. 그러니 은퇴 전에 작은 실패와 작은 도전을 반복해보세요. 강해지려면 부딪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즉 일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건 단순히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느냐, 트렌드를 이해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연함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령 요즘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배우는 분야 중 하나가 스마트폰 영상 편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글보다 영상이 더 많이 소비되고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장년층 대상 SNS 강사, 유튜브 크리에이터, 온라인 상담가 등은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직종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한 직장에서 30년을 일한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지금 세상은 그 경력보다도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전부터 디지털 리터러시를 익히고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키워야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분명해졌을 겁니다. 은퇴 이후 재취업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고용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퇴직 후 자신이 좋아하던 그림 그리기를 살려 캘리그라피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 영업 경험을 살려 지역 농산물 라이브 커머스 진행자로 활약 중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돈을 벌기 위한 재취업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술과 경험을 새롭게 구성해서 스스로 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에 취직해야 하나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은퇴 후 실패하는 사람이 많은 건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준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나오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직무 능력이 아니라 생존 능력을 요구합니다. 몸을 관리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고 기술을 갖추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진짜 퇴직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준비의 시작입니다. 내일의 은퇴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오늘의 삶이 능동적이어야 하니까요. 지금 당장 작고 구체적인 한 걸음을 시작해보세요.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두 번째 인생의 문이 열려 있을 겁니다.